안녕하세요. 고상수 PD입니다. 아, 오늘은 넷플릭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이제 뭐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넷플릭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시작은 굉장히 미약했던 그런 미국의 기업이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해서 지금 전 세계 뭐 최고의 프리미엄 컨텐츠, 프리미엄 동영상 컨텐츠의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 그런 회사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뭐 얘기가 됐던 거는 뭐 워낙 이제 미국이나 해외에서 넷플릭스가 큰 인기를 끌고 그 넷플릭스로 인해서 기존의 그런 이제 방송사나 영화사에서 상당히 뭐 긴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앞으로 사람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영상 콘텐츠를 보는 그런 소비 패턴을 바꾸게 될 거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넷플릭스가 또 인공지능을 잘 활용을 해서 영상 추천을 하고 있는데 그 영상 추천이 굉장히 정교해서 한번 이제 넷플릭스를 사용하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넷플릭스가 만들어서 뭐 크게 성공한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런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걸 제작할 때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인공지능으로 그래서 뭐 크게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제 이런 프리미엄 영상 콘텐츠를 제작할 때 드라마든 영화든 이제 빅데이터를 뭐 분석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제작을 하게 될 거다. 그게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얘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뭐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아, 이미지를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굉장히 좋죠. 미래의 영상 산업을 선도할 기업으로 이미지가 포지셔닝 돼 있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넷플릭스가 들어왔을 때 주로 이제 넷플릭스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영상 콘텐츠들이 미드라고 해서 이제 미국 드라마라고 보통 불리는 그런 해외 드라마들이었는데,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분석할 때는 넷플릭스의 국내 한국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예상과 비슷하게 초창기에는 넷플릭스의 그런 활약이 국내에서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정 시간이 흐르고 넷플릭스가 국내 시장에 대한 파악을 좀 하고 나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마케팅을 시작했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넷플릭스가 잘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한국 컨텐츠를 해외에 뭔가 홍보해주고 마케팅해주는 채널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영상 플랫폼이고 지금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의 방송사라든지 거대 이제 미디어 그룹들이 제대로 뭐 개혁을 하고 있지 못한데 넷플릭스를 받아들여서 이런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이 사실은 좀 먹혔던 거죠. 그러다 보니 방송사나 기존 미디어, 거대 미디어 그룹 통신사들이 굉장히 수세적인 입장이 되었고, 넷플릭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도전적인 그런 뭔가 모험가 그런 이미지를 국내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 U 플러스가 실제로 원래 넷플릭스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케이블 TV하고 이제 같이 해서 국내 시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파급력이 별로 없었다가 LG U 플러스라고 하는 IPTV 사업자, 이제 국내 3대 통신사 중에 하나죠. 제일 3위라고 해서 제일 뭐 영향력이 작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LG U 플러스가 넷플릭스하고 손을 잡으면서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넷플릭스가 많은 일반적인 소비자들한테 이제 선을 보이게 된 거고요. 그 뒤로 넷플릭스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국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한국의 컨텐츠들을 제작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국 컨텐츠를 제작해서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볼 수 있는 한국 컨텐츠들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국내 방송사들도 이제 넷플릭스가 일정 정도 영향력을 확보하게 되자 조금씩 그동안은 넷플릭스를 반대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던 거에 비해서 조금씩 넷플릭스하고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넷플릭스가 킹덤이라고 하는 이제 좀 독특한 소재죠. 한국의 그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좀비가 나옵니다. 이게 좀비 영화인데 이제 사극이죠. 그래서 독특한 한국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좀비 이제 호러물을 결합을 한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세계 시장에 이제 내놓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실 해외에서 이제 킹덤이 성공한 뭐 것보다 오히려 국내에서 킹덤이 마케팅용으로 넷플릭스를 널리 알리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에 들어와서 제작을 했던 이제 옥자라고 하는 봉준호 감독이 만든 그 영화도 실제적으로 넷플릭스를 홍보하기 위한 마케팅으로 활용된 그런 기획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워낙 초창기였고 이제 넷플릭스가 처음 들어와서 런칭하는 그 시점에 이제 넷플릭스를 알리는 마케팅 용도였다고 하면 킹덤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 사람들한테 마케팅용으로 이제 굉장히 관심을 이제 끌면서 이제 가입자를 폭발적으로 늘게 한 이제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넷플릭스에 가입을 하면 대체적으로 그 넷플릭스를 끊지 않고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워낙 추천이 잘 돼 있어서 넷플릭스를 본 사람들은 그 추천에 대한 칭찬은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국내 사업자들도 넷플릭스가 일단 국내에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연구를 좀 더 하고 이걸 어떻게 국내 소비자들한테 맞춰서 우리도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넷플릭스는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저희 국내 사업자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이걸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얼마 전에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 3사가 같이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세계 수준의 그런 이제 OTT를 만들겠다라는 이제 선언도 했으니까요. 저희 국내 콘텐츠를 뭐 넷플릭스를 통해서 국내 콘텐츠가 소개되고 홍보되고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만든 OTT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이제 국내 기업에서 만든 OTT가 해외 시장에서 과연 성공할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솔직히 회의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회의론이 왜 많은가는 뭐 여러분들도 더 대충 짐작하실 것 같고 그 사업자들도 일정 정도 본인들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뭘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더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하고 같이 얘기될 수 있는 게 이제 유튜브라고 볼 수 있는데 유튜브의 추천 이제 알고리즘도 상당히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는 국내 시장, 이제 국내 시장에서 컨텐츠 사업자들하고 플랫폼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다른 이제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큰 경쟁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대상이지만 컨텐츠 사업자들 입장, 이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본인들의 컨텐츠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 더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 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는 공통적으로 국내 컨텐츠를 해외 시장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K-팝이 뭐 K-팝이 가진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이라든지 음악적인 뛰어남 뭐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성공을 했겠지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이거를 전 세계에 실어 나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팬을 더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그런 뭐 아니면 오락 프로그램들이 해외 시장에서 지금 사실 국내 시장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수익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일정 정도 우리 컨텐츠 제작하는 부분의 그 수익을 이제 일정 정도 확보를 해줬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걸 다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창구로도
지금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이제 순기능을 발휘해서 우리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컨텐츠의 그런 수익을 일정 정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돼서 지금 이제 드라마가 사실은 제작비가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워낙 이제 고퀄리티로 지금 드라마 영화를 만들고 있고 그 정도 수준의 제작비를 투자하는 게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다음에 뭐 해외 시장에서의 수익이 일정 정도 받쳐졌었는데 최근 중국 시장이 좀 삐끗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고 앞으로 1, 2년 지나면 드라마가 특히 하향 평준화돼서 이제 제작비 부분의 압박 때문에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걱정들도 하고 있는데 넷플릭스가 이 부분을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뭐 유튜브도 뭐 이거 이제 프리미엄 콘텐츠를 하긴 해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는 아무래도 프리미엄 콘텐츠보다는 일반 UCC 같은 일반 사람들이 올린 콘텐츠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결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드라마나 영화 뭐 그다음에 TV 컨텐츠들은 넷플릭스에 기대를 하는 부분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번엔 제가 뭐 유튜브하고 넷플릭스 한번 비교해서 얘기하는 기회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오늘은 여기서 이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